उन्हें लगता है कि अगर ग्रीन कलर का बार ज्यादा है, यानी यहाँ पर जो वॉल्यूम है वो ग्रीन कलर में ज्यादा है, तो इसका मतलब ज्यादा खरीदने वाले लोग उस स्टॉक में एक्टिव हैं। और वहीं अगर ये बार रेड कलर का है तो इसका मतलब ज्यादा लोग बेचना चाहते हैं। लेकिन ऐसा प्रैक्टिकली पॉसिबल है ही नहीं, हो ही नहीं सकता। तो सही क्या है, वॉल्यूम को एक्चुअली यूज कैसे करना है, और मैं आपको बता दूं कि वॉल्यूम बहुत ही ज्यादा इंपॉर्टेंट चीज है। 자,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는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 니라즈 조시요. 조시는 인도의 공과대학 IIT의 수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남는 시간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투자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전업 트레이더로 전향한 이후 실시간 매매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본인이 매매에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하며 이를 통한 엄청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인증을 했어. 그 결과 현재 무려 4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인 인도 최고의 아웃풋 자수성가 트레이더가 됐다, 이 말이지. 조시는 이제 구독자들을 위한 기초 트레이딩 교육 영상이 주 컨텐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조시의 트레이딩 강의를 보면 항상 거래량을 매우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트레이딩 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가만 보면 항상 거래량을 강조하곤 하는데, 왠지 모르게 초보자들은 거래량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베테랑들은 거래량을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또 거래량 매매법의 기술적 한계와 그것을 보완해낸 가장 최적화된 거래량 매매법까지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보던가 말던가. 자,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거래량의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야 쓰겄지. 거래량이란 말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양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매수이던 매도이던 상관없이 해당 종목을 사고 팔면서 생긴 모든 수치를 나타내는 거요. 그럼 거래량 막대의 색상은 뭘 의미하는 거냐? 단순하게 마감된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지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지에 따라서 거래량 막대의 색상도 캔들과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요. 자, 여기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된 캔들을 보면 거래량 막대도 녹색으로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지. 반대로 음봉으로 마감된 캔들을 보면 같은 자리 거래량 막대도 붉은색으로 마감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다, 이 말이요. 자, 그럼 이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지. 우선 가격 변동성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가격 변동이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해 준다는 거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리뷰가 한 개밖에 없는 물건보다 리뷰가 10,000개가 넘는 물건이 신뢰도가 높잖요. 그렇다고 무조건 리뷰가 많은 물건이 더 상품의 질이 좋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뷰가 많은 물건이 더 좋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량도 이와 같이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요.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요. 여러 차례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보고, 아, 여기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로구만 하고 저항선을 한 줄 쓱 긋고 지켜보다가 이후 그어놓은 저항선을 강하게 뚫는 캔들을 보고, 옳지, 너 이놈 잘 걸렸다 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했더니만 지임이 갑자기 가격이 급락을 해버린다거나, 심기일전에서 더 여러 차례 지지를 받는 구간을 찾아서, 이야, 여긴 진짜 센 지지 구간이구나, 지지선을 한 줄 쓱 긋고 지켜보다가 지지선이 뚫리는 모습을 보고 이번엔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쇼 포지션에 진입했더니 네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욕 나오는 경험 말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 대부분 있잖요. 차트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거짓 돌파인 경우가 많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거래량이 동반된 변동인지 확인해주고, 동반됐을 때 그 상승은 신뢰도가 높은 상승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래량의 첫 번째 사용법은 가격 변동성의 신뢰도 확인이라는 거 꼭 기억들 하더라고. 자, 두 번째는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 이 구간을 보면은 하락 추세가 꽤나 길게 이어지다가 이 구간을 기점으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지. 자, 그런데 이때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이전 하락을 가져오던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힘이 약해진 상승은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한 채로 결국 2차 하락이 진행이 됐어. 자, 연속적인 장대 음봉으로 가격이 흘러내리면서 무지막지한 크기의 빨간색 막대 거래량들이 쌓여있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걸 보고서는 지금 매도 물량이 엄청나서 하락장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설명했지, 이 거래량은 사고 파는 모든 물량의 수치이고 색상은 단순히 캔들의 마감과 깔맞춤이 되는 것뿐이다.
때문이라고 말이오. 자, 그럼 이때 오늘 영상을 보고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이라면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가격의 저점은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이 거래량을 잘 들여다보면 막대 그래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가격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수치는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칭하고,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하락 추세가 곧 끝나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냐? 현재 자리에서 내가 진입할 시대에 50%만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요. 만일 진입 이후에 상승이 이어져서 이전 저점 부근까지 가격이 회복이 되면 그 자리 거래량과 이전 저점 부근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현재 자리 거래량이 더 높은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면 그 자리에서 나머지 50% 물량을 추가적으로 롱 진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의 두 번째 사용법, 현재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 이 정도만 해도 거래량에 대한 이해도가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거래량 매매의 한계점을 짚어봐야 쓰겠지? 자, 우선 거래량 지표의 한계점은 거래량 막대의 색깔이 캔들 종가와 같은 색깔로 상당히 무책임하게 표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현재 유입된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인지 매도 거래량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지. 자, 이게 왜 한계점인지 알려면 먼저 캔들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우선 캔들은 가격의 움직임의 과정과 결과요. 내가 만일 1시간 봉을 사용할 거다. 그럼 실시간 현재 자리의 캔들은 60분 동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계속 움직이지. 그렇게 1시간 동안 움직인 과정이 캔들의 꼬리와 몸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격이 시작된 자리를 시가라고 칭하고 캔들이 마감된 자리를 종가라고 칭하는 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에서 마감될 경우 이 캔들은 양봉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던 자리를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던 자리를 저가라고 이야기해. 반대로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될 경우 이 캔들은 음봉으로 표기가 될 테고, 음봉에서도 고가와 저가의 기준은 양봉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 이걸 베이스로 예시를 좀 들어볼 거예요. 자, 내가 1분봉을 사용한다 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리고 최신 차트에서 이런 모양의 양봉 캔들이 발생한 거예요. 양봉이니까는 여기가 가격의 시작 지점인 시가가 되겠지. 그럼 이 캔들은 1분간 만들어진 움직임의 결과값이니까는 이 캔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이 캔들의 첫 시작은 음봉으로 시작해서 50초까지는 이렇게 저가 부근에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던 꽉 찬 음봉이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리고 50초가 지나고 갑자기 약 7초간 저가에서부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양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이렇게 아래에 꼬리가 달리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후 딱 2초 동안 가격이 쭉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50초 동안 움직이지 않던 가격이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2초 만에 순식간에 도로 빼버렸다는 것은 이 구간에 강한 저항이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순간 엄청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거래량 막대는 기존보다 크게 생성이 됐을 테고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으니 거래량 막대도 녹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양봉이 연속으로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야, 연속 양봉에 거래량도 전부 녹색이니 이제 상승이 이어지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캔들 기준 고가 부근에서 저항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 매매법의 한계점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지금은 설명이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실전에 적용하려면 생각보다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이 거래량이 실제 매수 거래량이 많은 건지 혹은 매도 거래량이 많은 건지 설명한 것처럼 두 눈 똑바로 뜨고 캔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전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거래량 지표의 한계점이다 이 말이요. 자, 도입부에서 소개한 조씨는 이러한 거래량의 한계점에 늘 아쉬움을 느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지표를 만들어냈어. 그 지표는 바로 캔들의 종가에 따라 거래량의 색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현재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거래량 막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었다 이 말이요. 거래량 막대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건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그럼 얼른 다시 트레이딩비로 돌아가 보자고. 자, 이 지표가 바로 조씨가 개발한 VSA 지표요. VSA는 볼륨 스트렝스 애널리시스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거래량 강도 분석 정도가 되겠지. 자, 그럼 이 VSA 지표가 기존의 거래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언급했듯이 한 거래량 막대 안에 지금 매수 거래량 비중이 높은지 매도 거래량 비중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지표다 이 말이요. 여기 이 구간에서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량 지표의 막대 그래프에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됐지만 아래 최적화 거래량 지표에서 보면 비중이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녹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 이 매수 거래량으로 인해
추세에 작은 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거래량 막대 내에서 회색 구간이 많은 것은 캔들이 생성될 때 가격의 진폭이 꽤나 있었다 라는 뜻을 의미해. 자, 이 정도면 기존 거래량 지표와의 차이점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는 이 VSA 지표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사용 방법은 두 가지를 알려줄 거요.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방법이요. 현재 자리를 보면 하락하던 가격이 이 구간에서 지지선 리테스트를 받았지. 하지만 결국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음봉 거래량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 이후 이 테스트를 받던 구간 부근에서 여러 차례 저항을 받으면서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고, 현재 자리 기준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캔들과 동시에 거의 꽉 찬 녹색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줄 수가 있어.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1대 2 정도의 비율로 설정한 이후에 추후 움직임을 지켜보자고. 자,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 그럼 이 자리에서 비중의 50%만 익절을 진행해 줄 거예요. 나머지 50%는 새로운 저항이 발생되는 자리에서 추가로 익절을 진행하거나, 혹은 추가 상승이 없이 진입가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이 경우에는 손절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추후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고. 자, 이 구간을 기점으로 리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이 자리에서 나머지 50% 물량을 마저 정리해주자고. 자, 그럼 이렇게 1차 익절과 2차 익절까지 거래량과 지지저항을 통해 큰 추세를 한 번에 수익화할 수가 있었어.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거래량을 통해 힘의 강도를 분석하는 매매 방법이요.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이 구간을 기점으로 추세의 전환을 시도했지. 하지만 지표를 보면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전환을 크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이전 거래량들의 크기보다 월등히 큰 붉은색 매도 거래량 막대가 나와줬지. 그럼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줄 수 있는 거요. 이런 경우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진입 캔들의 시가 부근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매도 거래량보다 크기가 큰 매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럼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보자고. 자, 이전 매도 거래량을 잡아먹는 크기의 매수 거래량이 나와줬으니 이 캔들 종가에서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는 거요. 1대 2.5가 조금 넘는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 자, 이렇게 VSA 이 최적화 거래량 지표의 두 가지 사용 방법을 알려줬으니 이제는 이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쓰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할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반응이 꽤나 좋아서 이벤트를 하는 동안 구독자가 지금 14,200명이 돼버렸어.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서도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구독자님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10,000명 기념 말고 이제 15,000명 달성 기원으로다가 구독자 15,000명을 달성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지표를 게시물란에 공개 상태로 올려둘게. 15,000명을 달성하고 나면 15,000명 달성 이벤트를 따로 진행할 테니까는 그 전까지 공유해준 지표들 잘 사용들 해보시고, 구독을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이참에 한 번씩 눌러주시더라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영상에서 다뤘던 지표들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면 내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 여기로 문의들을 주시던가 말던가 알아서들 하시고, 그럼 나는 그 전까지 더 좋은 지표가 있으면 찾아서 소개해 줄 테니까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잘 봤다고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고 가셔라 이 말이요.